문제 1번에 3번부터 봅시다. 문제 1번에 그 3번 보면은 조건부 서식 나와 있죠. 자, 문제 1번에 3번 이제 요거는 이제 오해를 열으셔가지고 기본 작업 3 시트로 가는 거죠. 기본 작업 3 시트 가셔가지고 여기서 조건부 서식을 해달라는 거고 A사부터 I13 영역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그래서 기본 작업 30회에서 여기다 A4부터 I13 영역을 잡아줘요.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이거죠.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행전체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 굵게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규칙 유형은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결정을 이용하라 되어 있죠. 보니까 이제 오월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오월함수를 쓰란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오월함수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잘 잡아주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으로 가는 거죠.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새 규칙으로 가는 거죠. 새 규칙 가셔가지고 새 규칙에서 이거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새 결정을 선택하고 여기다 이제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점 여기다가 5월함수를 사용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는 하고 5월 찍어주고 괄호 열고 총합이 이제 총합이 6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게 5월 함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총합열의 첫 번째 레코드, 즉 I4셀이 되겠죠. I4셀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I4셀에 대해서 일단 열번호 앞에 달러만 나오게 하고 행번 앞에 달러는 없애주시는 거죠. 요게 이제 어쨌든 하는 거냐면 60 이상인 거죠.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거. 정원열의 첫 번째 레코드 잡아주시고 비사셀 그죠? 비사셀 잡아주시고 비사셀도 마찬가지로 행번 앞에 달러는 없는 거죠. 열 번호 앞에 달러만 남겨놔요. 얘가 이제 어쨌다는 거냐면 100 이상인 거죠. 그거 나갔다 100을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5월 함수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서식 점점점 들어가서 이 5월 함수의 결과가 true인 행전체에 걸쳐 가지고 배워가야 될 서식이 뭘까요? 1번이니까 행전체 글꼴색을 파랑, 표준색 파랑에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굵게다가 셀 서식의 글꼴 탭에서 글꼴 굵게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고 파랑 적용하고 굵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죠. 요 서식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이제 정원이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 행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이 들어갔죠.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내용도 물론 들어가고 둘 중 하나만이라도 맞는 내용도 이제 이렇게 서식이 설정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요거 만약에 규칙 지우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규칙 지우기 가셔가지고 다시 하셔도 되겠죠. 좀 규칙 관리 창을 띄워드리고, 자, 요 수식을 이제 같이 좀 더 확대해서 띄워드리죠. 이제 요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그 컨트롤 1이 뭐죠? 컨트롤 1. 컨트롤 1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컨트롤 1. 그 한글에서 바탕글로 돌아갈 수 있는 단축키였죠. 엑셀에서 뭘까요? 엑셀에선 엑셀 컨트롤 1이 또 있는데 이거는 엑셀의 컨트롤 1은 뭐냐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우는 단축키예요. 셀 서식.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죠? 요거 이제 자 수식은 요렇습니다. 지금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수식은 요렇고요. 나중에 셀 서식 작업을 할 때 이제 요거 컨트롤 1을 하셔가지고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는 내용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요거 조건부 서식에 수식으로 들어갈 내용 이렇게 띄워드렸고요. 자, 78쪽에 나오는 문제 이번에 1번입니다. 문제 이번에 1번. 표 1에서 접수번호의 왼쪽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인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이면 전문으로 계열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추주하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계산 작업 시트 가셔가지고 여기다 구해달라는 거죠. 자, 접수번호의 왼쪽 첫 번째 숫자니까 이제 그 3, 1, 4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걸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계열을 표시해 달라는 건데 여기다 일단 레프트 함수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레프트 함수를 선언해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접수번호가 되겠죠. 접수번호 A3셀을 참조하고 콤마 1을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접수번호의 왼쪽 첫 글자 한 글자를 추출해 온 게 되는 거죠. 이렇게면 한 글자를 추출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뭘로 하는 거죠? 레프트의 결과로 나오는 이 숫자를 갖다가 추주 함수의 찾는 번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프트 함수의 앞에다 추주 함수를 추가하고, 그죠? 추주 함수를 추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추주 함수 안에 이제 첫 번째 인수 찾는 번호가 이미 들어갔죠? 레프트 함수가 찾는 번호가 되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뒤에 나올 값들은 골라올 값들, 그러니까 선택해올 값들 갖다가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인문이죠. 인문으로 놓고, 두 번째는 자연, 세 번째는 예체능, 맞죠? 예체능. 네 번째는 전문으로 이렇게 각각 골라올 값들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열해 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레포트의 결과에 따라서 1번이 나오면은 인문을 골라오고, 2번이 나오면 자연을 골라오고, 3번이 나오면 예체능 골라오고, 4번 나오면 전문을 골라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번호에 따른 계열을 이렇게 구하는 내용, 요 내용이었고요. 요게 문제 이번에 1번 풀어보시고, 잠시 문제 2번을 이렇게 잠시 또 풀어볼게요. 문제 2번에 2번 여기 전형 결과를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죠. 자, 2번에 2번 보면은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전형 이제 여기다 표시해달라는 소리죠. 그죠? 여기 보면은 if, and, or를 같이 쓰라고 되어 있죠. 필요하면 이제 요 and하고 or이 같이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and, or이 같이 사용이 되면 이제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하죠. 여기다 그 세이 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and 함수 먼저 보죠. and 함수를 선언하고, 첫 번째 인수는 바로 뭐냐면 논술 점수가 60 이상인 거죠. 논술 점수 G3셀 참조해줘요. 이게 이제 어쨌다는 거냐면 60 이상인 거죠. 그거 나갔다 60을 찍어줘요.
그리고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고 둘 중 하나라도 400점 이상인 거니까 여기서 5월이 나오는 거죠. 5월. 5월 안에 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엔드 안에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은 엔드 안에 5가 들어가는 내용이죠. 내신 점수 H3셀 참조하고 이 친구가 400점 이상이거나, 또 수능 점수 이거죠. I3셀에 있는 내용이 400점 이상. 그러니까 그러면 내신과 수능 둘 중에 하나가 400점 이상인 거죠. 그래서 I3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클릭해서 참조가 안 되신다면 직접 I3이라고 써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 한 번 더 닫고 마지막에 닫은 괄호는 이제 엔드의 괄호가 되는 거죠. 엔드 안에 5가 이렇게 중첩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5의 결과 또한 트루 또는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엔드 안에 5가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5월 안에 엔드가 들어갈 수 있고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 엔터 쳐보면 true나 false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if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제 end나 or 함수가 좀 이렇게 길고 좀 살짝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셔도 돼요.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거의 7분 능선을 넘어간 거죠. end 함수 앞에다가 if 함수 추가하시고, 뭐가 되는 거죠? 의미가 이제 만약에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인 거죠. 80점이 아니고 60점 이상이면서 내신 또는 수능이 400점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으면 뭐요?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공백은 큰 담배 2개를 찍어 주는 거죠. 걸어 닫고 엔터 쳐주면 이제 합격, 정형 결과야 이제 합격 또는 그 공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내신과 수능이 둘 다 400점 미만이어서 얘는 빈칸이 나오겠네요. 불합격인 거죠. 한번 얘도 한번 봅시다. 한번 엔드 함수를 먼저 선언하고, 엔드 함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엔드 함수 첫 번째 인수로서 논술이죠.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거나 이상이고, 그리고 5월 함수가 들어가는 거고, 5월 함수의 인수로서 내신 또는 수능이 400점 이상인 거니까, 즉 내신 점수가 400점 이상이거나 수능이 즉 I4셀에 있는 내용이 400점 이상이라면 이제 값에 따라서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end와 5월의 결과 true 또는 false로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end 함수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내신 또는 수능이 400점 이상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맞으면 true이면은 합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빈칸이 되는 거죠. 빈칸은 큰 담수 2개로 처리하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얘는 이제 빈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형 결과를 한번 이렇게 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문제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3번을 보면은 Q3에서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단 예금별 수익률에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공제금액에 예금 종류 오류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죠. 공제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로 해서 구하되 에러가 나면은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날 경우에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를 해 달라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봅시다. 한번 여기 보면은 이제 Q3번이 되겠죠. Q3번에 보면 공제금액 구하는 내용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예금별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여길 참조해서 구해 보자는 건데, 여기죠. 공제금액 여기다가 일단 예금액에 따른 수익률을 이제 구해가지고 곱해서 공제금액을 구해달라는 건데, 일단 D14셀에다 는 찍어주고 예금액을 곱하기 한 거죠. 이제 예금액 C14셀을 참조해요.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해주겠다 얘기죠. 곱하기 찍어주고 뭘 곱해줄 거냐, 예금 종류에 따른 수익률을 이렇게 구해서 곱하기 해주겠다는 소리죠.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이제 여기 있죠. 18.7%가 있어요. 요걸 구해와서 이 예금액 300만에다 곱하기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예금 종류에 따른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H루컵을 이렇게 여기다 선언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곱하기 다음에 H루컵을 선언해요. H루컵 함수 선언하시고, 자, H루컵 함수의 인수로서 첫 번째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예금 종류에 따른 수익률을 구해 올 거니까 요거 B14셀 갖다가 참조해요. B14셀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표 찍고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장마저축서부터 3.7%까지, 즉 B23서부터 D24까지를 참조 범위로 잡아주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는 연금저축에 여기 이제 참조 범위에 채택해서 연금저축을 찾아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가져온다는 얘기니까, 그 여기 참조 범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좀 자동 채우기들을 이용할 거니까 여기 갖다가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요. 그리고 참조 범위 다음에는 2가 찍히겠죠? 왜 2예요? 연금저축을 찾아갔어요. 여기 요 참조 범위에 채택해서 연금저축을 찾아갔어요. 연금저축으로부터 하나, 둘, 두 번째 행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를 찍어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위치 옵션일까요? 정확히 위치겠죠. 그러니까 검색할 값이 문자 데이터라면 그때 그냥 정확히 일치 하시면 돼요. 정확히 일치 파스던 0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바로 닫고,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률이죠. 즉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 해서 구하되, 여기는 이제 물론 공제금이 제대로 나오죠.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여기 장미저축에 해당한 공제금액을 구해달라는 건데 여기는 장미저축은 없어요. 장미저축은 없고 뭐가 있냐, 장마저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미저축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류가 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감안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오류가 났을 때의 상황도 이제 그 값을 이렇게 오류내시지 말고 다른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뭘 사용하는 거냐면 바로 if error죠. 여기 이제 그래서 C14셀 앞에다가 if error 함수를 추가시켜요. 자, if error는 만약에 에러라면 그런 뜻이죠. 만약에 에러라면,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 공제금액을 구하는 과정이 에러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처리하라 이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예금 종류 오류가 되는 거죠. 예금 종류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제금액을 구하는 요 내용이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대로 가고, 만약에 에러가 나온다면은 예금 종류 오류로 처리하고, 그 내용이죠. 여기는 제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장미저축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장미저축이 여기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 요 식을 일단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만. 자,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죠? D 15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이제 공제금액을 구하는 건데, 공제금액을 구하는 내용은 이거죠. 공제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그죠? 장리저축의 그 보조와 예금 종류 장리저축의 예금액 C15셀 참조하고 곱하기 한 다음에 뭘 해주는 거냐면 뭘 곱해주는 거예요? 예, 수익률을 곱한다 이 얘기인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 H로컵이 필요한 거죠. H로컵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H로컵을 선언하고 H로컵 함수의 인수로서 장리저축이죠. B15셀 잡고 참조 범위는 여기 장마저축서부터 여기 잡고 이 부분은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콤마 2 찍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문자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검색할 값을 정해주는 경우는 지금처럼 값이 일치한 내용이 없어도 장미저축과 일치한 내용은 없죠. 그래도 이제 값을 찾을 수가 없어도 문자 데이터가 검색할 값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정확히 H 옵션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엔터 치면 물론 에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리저축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에러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에러가 날 경우에는 뭘 해준다? if 에러가 값을 이제 오르메시지가 아닌 다른 값으로 보정해준다는 얘기죠. 그 값이 뭐냐면 여기서 예금 종류 오류죠. 예금 종류 오류로 처리한다. 그래서 C15셀 곱하기 H로 곱한 내용, 공제금액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에러가 나온다면은 여기 만약에 에러라면은 예금 종류 오류로 표시한다.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고 예금 종류 오류라는 메시지로 이제 보정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if에러하고 hlookup 함수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계산하는 내용. 문제 이번에 3번이었고요. 이번에 4번. P54에서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여 H23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학생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지금 조건이 지금 몇 가지인가요? 인원수를 세워주는 거니까 이제 카운트 if나 카운트 ifs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그 조건이 이제 몇 개요? 보니까 두 개죠. 2학년이라는 조건하고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이라는 그 조건 두 개 모두 이제 해당되는 거. 학년이 2학년이면서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이다. 이거를 모두 충족하는 인원수를 학생 수를 세워준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죠. 카운트 ifs. 자, 카운트 ifs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H23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카운트 ifs 함수를 선언해서 카운트 ifs 함수를 선언해서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조건 뭐냐면 2학년인 거죠. 학년이 2학년인 거. 이건 마법사를 들어가시면 되겠죠.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학년 전체를 잡아주는 거죠. 학년 전체 중에서 무엇인 거냐면 2학년인 거예요. 여기가 크라이테리아 1에다가는 이제 2라고 찍어주면 되겠죠. 2는 큰 덤뼈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요거는. 그리고 요게 이제 학년이 2학년이라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거죠. 레인지 2에다가 평가 점수 전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4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학년 2학년이면서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이제 내용이 이제 그죠? 되겠고,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밸류가 나온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2를 갖다가 이렇게 큰 덤벨 찍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아이고, 범위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네. 여기 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가 잘못됐었네요. 엔터 쳐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요것 때문이 요것 때문이었네요 지금. 그래서 요건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큰 덤표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예, 똑같이 B가 나오겠죠. 학년이 2학년이면서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애들은 2명이다 이거고요. 여기다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여기다가 명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명자를 붙여주는 건데 무엇을 이용해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주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자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2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는 설이었고, 요게 문제 2번에 4번이 되는 거고요. 카운트 if 함수하고 이렇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인원수를 구하는 내용이었고, 잠시 이제 문제 2번에 5번을 또 풀어보도록 하죠. 를 보면은 자, 문제 2번에 5번 보면은 Q5에서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하여 1위에서 3위까지는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순위는 판매 금액이 많은 사람이 1위, 내림차순 순위가 되겠죠. 판매 금액 숫자가 제일 큰 게 1등이 되는 거고, if하고 랭크점 if 함수를 사용하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랭크점 if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랭크점 if 함수를 선언해서 랭크점 if 함수 선언해가지고 그 다음에 C29셀 갖다가 참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C29셀에 있는 그 판매 금액이 몇 등인지를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는 순위가 이제 548만 7,900이라는 판매 금액이 몇 등인지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판매 금액 전체를 잡아주는 거죠. 힘표 찍은 다음에 이 중에서 몇 등일까, 그죠? C29셀서부터 C35셀까지를 잡아주시고, 이 친구들은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죠. 하고 콤마 하고 0 찍어주시면 이 순위는 내림차순 순위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순위가 나올 거예요. 순위가 나오면 이게 이제 뭐냐면 3등까지는 1위부터 3위까지는 우수사원이고 3위 안에 들면 우수사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랭크의 결과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뭐가 되는 거죠? 순위가 3등 안에 든다가 되는 거죠. 1, 2, 3등이 되는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여기서 뭐야? 1등, 2등, 3등이라는 소리니까 곧 3등 안에 든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요게 맞으면 true로, 그래서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랭크점 if 함수의 왼쪽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해요. 자, if 함수를 갖다가 이제 추가시켜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판매 금액의 순위가 3등 이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3등 이내라면 이게 true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수사원이 되는 거죠.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3등 이내가 아니면은 뭐가 되는 거죠? 공백이 되는 거죠. 공백 두 개를, 그러니까 공백은 큰 더비 두 개를 찍어주시고 나왔죠 이렇게. 자, 요 두 번째 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보죠. 자, 랭크점 입항수를 먼저 선언해서 판매 금액의 순위 구한다 이거죠. 이번엔 요 C30셀에 있는 그 판매 금액의 순위 구한다 이거겠죠. 그리고 참조 범위는 판매 금액 전체 잡아주고, 요 친구들은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콤마 0을 찍어주세요. 요게 이제 어쨌다는 거냐면 3등 이내라는 거죠. 3등 이내면은 이제 true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짝거나 갖다 3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랭크점 if 함수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if 함수를 추가시켜 주시고, 만약에 순위가 판매 금액 순위가 3등 이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나중에 뭐야? 이게 true이면 우수사원이 되는 거야. 자, 우수사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니까 큰 덤벼 두 개 찍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 주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빈칸이 나왔군요. 그죠? 3등 안에 드는 내용들만 우수사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빈칸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명이 우수사원이 되겠죠. 3등 이내인 거니까. 그죠? 나머지는 다 이제 빈칸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if하고 랭크점 if를 이용해서 우수사원 여부를 구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문제 3번에 1번을 같이 볼게요. 문제 3번에 1번은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렇게 이용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네요.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환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이익에 맞게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환율이 이렇게 있어요. 환율 이렇게 1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 환율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익 금액기가 어떻게 바뀔까를 이렇게 분석해보자는 거죠. F11셀에 있는 내용, 그죠? F11셀에 있는 내용이 얘죠. 환율이 바뀌면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 이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1100원을 갖다 제가 1200원으로 바꿔볼게요. 환율 1200원으로 바꿔놓으니까 여기 이제 그죠? F11셀에 있는 내용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예요. 지금 이런 관계이고,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보자 이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 정의를 해달라고 나와있죠. C13셀의 이름은 환율로 정의하고, F11셀의 이름은 일금합기로 정의하고, 그래서 C13셀을 갖다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서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환율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이름이 환율로 입력되어 있네요. 환율로 입력하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가 환율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 F11셀은요, F11셀 클릭하고 서식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자, 이름에다 이제 이건 입력하면 되겠네요. 뭐라고 입력해요? F11셀의 이름은 이익금합계로 정의해주는 거죠. 이익금합계로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정의가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한 이름이 이제 요약보고서에서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 다 완료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예측의 가상 분석으로 가는 거죠. 데이터 탭에 예측의 가상 분석 가셔가지고, 지금 뭐야? 시나리오 관리자죠. 시나리오 관리자 가셔가지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시나리오를 추가하면 되겠는데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죠? 이름이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요? 환율 인상이 되는 거죠. 환율 인상으로 입력하고 환율 인상으로 입력하고 변경셀은 여기가 되는 이 환율이 바뀌면 여기 있는 환율이 바뀌면 여기도 바뀌었었죠. 바로 변경셀은 환율 이제 C13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는데 그 값이 이제 여기서 뭘까요? 환율을 1200으로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100이었었는데 1200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죠. 환율 1200 설정하고 확인 눌러주고 환율 인상 시나리오가 등록된 거고 그 다음 추가를 또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 인하 인하로 놓고 변경셀은 이제 이렇게 C13셀로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나오겠죠. 이번엔 환율을 뭘로 하는 거냐면 1000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환율을 1000으로 설정하고 확인 단추 누르세요. 이로써 두 개의 시나리오가 등록된 거죠. 환율 인상 시나리오와 환율 인하 시나리오 두 개가 등록된 거고 이걸 가지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럼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요약 점점점 들어가서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상자가 나오는데 보고서 종류는 첫 번째가 시나리오 요약이 되겠죠. 참고로 시나리오 피벗 탭을 보고서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근데 지금은 요거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니까 요거 선택하고 결과셀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F11셀. 근데 얘가 잡아놨죠. F11셀 잡아놨으니까 요대로 하셔도 되고 또 다시 잡아도 되고 이건 상관없겠죠. F11셀로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 눌러주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분석 작업 1번 시트의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환율 인상되었을 때, 인하되었을 때 내용이 이제 분석이 돼서 나왔고, 또한 여러분들이 설정하셨던 그 셀의 이름이 요약 보고서에서 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거 바로 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어디? 바로 뒤에. 바로 뒤니까 오른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트를 갖다가 분석 작업 1 시트에 어디로?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약 보고서 시트 위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3번의 1번까지를 풀어보았고요. 매크로 작업 시트로 가셔가지고 여기가 비율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그 밑에 합계를 구하는 과정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B14부터 I14 영역까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합계를 각각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원의 합계, 서울대 합계, 고려대 합계, 초감의 합계까지를 이렇게 구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죠? I14까지니까 그죠? 각 합계를 여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의 합계다. 썸을 이용해서 썸함수를 갖다 선언하시고 여기서 썸함수 쓰란 말은 없는데 썸함수 그냥 쓰면 돼요. 정원의 합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쳐서 I14까지 채워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과정 이게 첫 번째 매크로이고 두 번째 매크로는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비율을 구하는 과정을 기록해 달라는 건데 비율은 총합 나누기 정원을 한 내용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이제 계산을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총합 나누기 정원 여기다 이제 그래서 면 찍고 제시한 식대로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돼요. 괄호 열고 총합 나누기 뭐요? 총합 나누기 정원이죠. 총합 나누기 정원 한 다음에 괄호 닫고 곱하기 100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대로 이제 그 제시한 대로. 그런데 여기 갖다가 소수냐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를 이제 해주시는 건데 이건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숫자 범주로 놓고 소수냐 둘째 자리까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고 얘를 갖다가 나머지 그 비율은 강원대 비율을 이렇게 구한 건데 나머지 동아대 부산대 나오죠. 얘네들 비율을 구하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어디까지 구하시는 거냐면 제24까지 다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내용, 이렇게 비율을 구해주는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제 지정을 해달라는 소리죠.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매크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 그리고 비율을 구하는 매크로를 갖다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합계 매크로와 그 비율 매크로로 각각 따로따로 기록하셔가지고 이렇게 매크로 지정까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4번에 2번 차트 작업 시트로 넘어가서 봅시다. 차트 작업 시트 가셔가지고 문제 4번에 2번 여기 보면은 이제 차트가 제공되고 있죠. 이제 제공된 차트를 이용하라는 거고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계열이 차트에 그 표시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차트 종류 먼저 지금 묶건수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 계열을 갖다가 먼저 추가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트 종류를 바꿔준 다음에 추가하셔도 되고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두 개의 계열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개 계열 전부 다 꺾은 선형으로 해달라는 소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을 클릭해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해서 이거는 꺾은 선형의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눌러준 게 차트 종류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겠죠.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모건 스탠리 계열을 갖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방법은 모건 스탠리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고 모건 스탠리만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A호서부터 2호까지를 잘 잡아줘요. 잡은 다음에 여기 갖다가 복사하는 거죠.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눌러서 복사하시고 얘를 갖다가 차트 영역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건 스탠리 계열이 차트 영역에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A5부터 2호까지만 잡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차트 영역에다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 되돌리기에서 취소했고 다시 이제 모건 스탠리만 잡았어. 잡은 상태에서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모건 스탠리 계열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차트 제목을 추가해 달라는 얘기네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요소 단추 통해서 차트 제목 추가할 수 있겠죠. 차트 제목, 차트 위 선택하시고 차트 위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써. 여기다 이제 한국 차트 제목에다가 이렇게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성적 이렇게 입력해요.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성적 이렇게 입력하고, 이 차트 제목의 글꼴은 거기 나와있죠. 글꼴은 공서체로 놓고, 글꼴 공서체로 놓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로 놓고, 얘 굵게죠. 얘가 공서체 굵게에다가 글꼴 크기는 12포인트로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은 세로 각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세로 각축 제목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 단위를 2로 설정해 달래요. 그러니까 여기 세로축의 주 단위가 되겠죠. 주 단위 2로 설정하고 축 제목을 설정하고, 그죠? 자, 요거는 세로축의 숫자들 있죠. 숫자를 갖다가 세로축에 달린 숫자를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하나 잡고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축서식에서 이제 네 번째 축 옵션 가셔가지고, 축 옵션에서 축서식의 축 옵션 가셔가지고 최대 최소는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 단위 1.0으로 되어 있네요. 1.0을 갖다 2.0으로 바꿔주세요. 얘를 바꿔주고 엔터 쳐주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축 제목을 추가를 해달라는 거죠. 축 제목은 자, 차트 요소 단추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축 제목 추가할 수 있죠. 축 제목에 무슨 축 제목이에요? 기본 세로축 제목이죠. 기본 세로축 제목을 추가하시고 기타 옵션으로 가는 거죠. 기타 옵션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축 제목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축 제목의 방향, 그림처럼 해주려면 무슨 방향일까요?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축 제목 서식, 그러니까 여기 그 차트 요소 단추에서 축 제목에 기타 옵션, 기본 세로 체크하고 기타 옵션 들어가면은 축 제목 서식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이요.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텍스트 방향은 모든 텍스트를 갖다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요.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축제목의 내용을 직접 써주시면 되는 거죠. 축제목의 내용을 직접 써주세요. 여기다 가로 열고 단위 콜론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축제목을 이렇게 축제목 방향을 갖다가 텍스트 방향 가로 방향으로 여기서 바꿔주고, 축제목 내용 입력하고,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 3번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UBS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 그러니까 UBS 계열 전체에 걸쳐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놨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UBS 계열만 클릭하고, UBS 계열 다 선택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단추의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어디로 하시면 되냐면 표식의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럼 값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표식의 오른쪽으로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추가해 달라는 소리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시켜 달라는 소리였고, 그죠? 요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었고, 동그라미 5번은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해서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및 선에 가셔가지고 테두리 범주 가셔가지고 이걸 해주면 되겠죠. 테두리 범주에서 제일 밑에 있는 둥근 모서리 설정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죠. 그 체크하고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 4번에 2번까지 풀어보았고요.